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예. 자, 화면을 보시다시피 또 오늘도 다양한 숫자가 있습니다. 0도 있고요, 1030도 있고 한데 오늘은 숫자 20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숫자 20 골라주셨습니다. 예.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또 의미가 있겠죠. 예.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쪽에서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꾸준하게 지금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유가가 꾸준하게 올라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고요. 금리 결과는 20일 날 발표가 되고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될 텐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날인 20일에 20을 숫자로 골라봤습니다. 네, 현지 시간 19일부터 20일까지 예.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많지는 않겠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7월 FOMC 당시에 9월에는 지표에 따라 인상도 또 동결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시장은 연준이 7월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를 좀 평가할 만한 시간을 조금 더 가질 것으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최근 이 고물가와 강한 고용 또 유가 상승이 여전하다 보니까 예. 이 연준 입장에서도 좀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원 PPI, 근원 CPI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이 부분은 둔화가 되고 있긴 한데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은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현지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스티키한 끈적한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원론 그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만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현 지표만으로는 근원 인플레이션까지 좀 자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 지표만으로 바라봤을 때는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춘다라는 보장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에 지난주 뉴욕 제조업 지표 호조세가 나왔고요. 또 미국의 산업 생산 등도 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표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해드린 대로 시장에선 동결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평가할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중론인 것 같고요. 7월에도 금리를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시장이 좀 하락할 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면서 시간을 조금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현재 99%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11월 회의가 있는데요. 11월 회의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은 73.1%, 또 12월 회의까지 동결 가능성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이 되겠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이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조금 더 변할 수 있고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FOMC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올해는 2번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월을 건너뛰어요. 그리고 네. 이제 11월, 12월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차례만 남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다면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되고 원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에는 변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지금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요. 고용 압력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요. 연준이 쉽사리 금리 사이클 종료를 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관망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이것은 파월 의장의 기존 행보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꾸준하게 지금 상황은 데이터를 봐가면서 향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결정을 하겠다. 우리는 CPI, PPI, PC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 ECI 이런 부분의 경제 지표들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선 쉽사리 향후를 장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 지금과 같이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만약에 커진다면 주식시장엔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면서 내년에는 다시금 경기 침체가 올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조금 더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이벤트들이 좀 더 있습니까? 네, 오늘 기사 제목을 보시면은 예. FOMC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을 보자고 했는데요. 그 전에 중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일 수요일에는 중국의 LPR 대출 우대 금리라고 불리는데요. LPR 결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기준금리로 읽히는 게 LPR 1년물인데 1년물을 결정을 합니다. 지난 15일에 1년 만기 정책금리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어려운 말로는 MLF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MLF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LPR도 아무래도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중국에서는 MLF가 먼저 동결을 하게 되면 LPR도 동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중 간의 금리 격차를 더욱 벌리진 않을 것이라는 지금 중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 8일 확인해 보면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351 위안까지 뛰어올랐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고요. 인민은행도 최근 기준 환율을 잇따라 내리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환율 하락을 유도하는 등 위안화 가치 방어에 지금 총력을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1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BO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의 지금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요.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ECB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금리를 깜짝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시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OE에서도 금리 인상을 한 뒤에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를 외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쉬어간 뒤에 물가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만한 하고요. 22일에 예정돼 있는 게 일본 BOJ의 통화 정책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에 우에다 총리가 2% 물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 긴축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방향성을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